이 봄입니다, 봄. 예, 인묘진의 봄에서는 금이 어떻게 돼서 절태양이 있잖아요. 금이, 응? 경금이 절태양. 그러니까 어린 금인 거죠. 인묘진에는 어린 금. 점점 이제 이 성장을 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경금은 이제 혼자서만 그 봄철에서 길러지느냐? 누구의 조력이 있어야 됩니까? 화와 토의 조력이 있을 때 금이 점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금이 진에서 양금하죠. 진월되면 양지잖아요, 양지. 그 다음에 사에 갔을 때의 장생지고, 오에 갔을 때 목욕지고, 미에 갔을 때 관대지, 신에 갔을 적에 걸록, 유에 갔을 적에 제왕지, 술에 쇠지, 그죠? 해자축으로 점점 이제 병사묘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래서 인묘진에는 이 경금이 어립니다. 어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병화와 토에, 화토에 의해서 길러져서 점점 뭡니까? 양지, 생지로 점점 금이 완숙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반대편인 목기가 점점 굳어지가는 그런 어떤 그 시절 속에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경금이 갑목을 보면 갑경충이라고 하죠. 칠충, 천간 칠충을 얘기하는데, 그 충에는 이 금목상전과 금목상전, 그리고 화금, 그리고 수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충의 어떤 자극적 요소들을 많이 이루어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갑목과 경금의 갑경충과, 그리고 신금과 을목과 신금의 을신충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화금에는 병화와 경금의 화극금의 경병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화와 신금의 이런 어떤 화극금의 문제. 그리고 수화 교전에는 천간으로는 임수와 병화의 병임충이죠. 그리고 개수와 정화의 정계충으로 이제 이룹니다. 그래서 이 충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글자와 서로 균형이 있을 때의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면 갑경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 그리고 1대1 관계에서는 누가 지고 이기고는 없어요. 그죠? 누가 지고 이기고는 없다고. 단지 이제 이 목을 도와주는 봄이 오느냐에 따라 이 경금이 봄철에는 약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금을 도와주는 가을이 오게 되면 갑목은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어떤 변화의 그런 원리 속에서 이 글자와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를 여러분들은 잘 판가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글자를 놓고 봤을 때는 충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금목원에서 이제 목을 이긴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힘의 그 어떤 왕세 강약에 따라 목이 목극금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목극금이에요. 일반 사람도 어떻게 목이 금을 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목이 왕성해지면 봄이 오면 가을 바람을 물러간다는 이치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금은 이제 가을이 오면 가을 바람이 불면 봄바람은 없어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경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 이렇게 운에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간에서 운이 뭐 갑년이다. 갑년이다. 이러면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극적인 개념이에요. 자극적인 개념. 예. 충에서 뭔가 내가 못 볼 거를 봤는데 못 볼 것을 봤죠.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충 옴으로써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돼야 되겠다는 어떤 정신적 자극 요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 생이죠. 제 생도 보지만 하나의 이제 그 단락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 포기하겠다. 결정을 내버리겠다.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정신적 그 불쾌감. 그죠? 외부 불쾌감을 받아서 내가 굉장히 그게 싫어서 외부적으로 내가 화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제 환경에서 있느냐에 따라 이 글자가 갑경충이 돼서 어떤 쪽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일간으로 보시면 이것을 이제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 아시겠죠? 통제. 내가 관리하고 통솔하겠다는 어떤 논리가 강한 거예요. 예, 관리 통솔. 예. 그래서 요 간목은 뭡니까? 이 경금에게 관리 통솔 당하니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건강적으로 가시면 이런 어떤 신이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의 뿌리를 얻은 거죠. 등령을 한 거예요. 등령을. 원령에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등령을 한 거죠. 그럼 등령을 한 상태에서는 경금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간목은 신에 어떻게 되죠? 절지돼 있죠. 절지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힘이 없다, 끊겼다 이렇게 보시도 하는데 가을의 간목은 이미 이 간목은 뭡니까? 성장이 되어 있는 나무로 보셔요. 나무로. 근데 이 경금이 간목으로 이제 탁 자르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에게 우리가 보통 이제 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강적으로 봤을 때 이 간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머리 두통 이런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부친으로 보는 거죠. 편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두통이나 신경통으로 굉장히 고생하신다라고 보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어떤 인자가 나에게 와서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경통은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각경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조금 천간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편제이기 때문에 또 사업적인 재물에 대한 뜻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부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가였었는데 편제성이니까 크게 한번 벌었다가 크게 한번 망했다가, 이런 편제의 어떤 속성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경금이 을을 보면 이거는 을경합이 되죠. 을경합이 되는데 을경합금은 보통 이제 지지에 가을이 와야 뭔가 을경합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에서 신유술 이런 신유술 계절이 왔을 때에 이 을경합금은 금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밑에 또 을유라든지 간지가 있을 때 이 작용이 을경합금이 이제 돼 버리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금은 이제 이렇게 그 경금은 부드러운 성질인 을목을 합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보들보들한 그 을목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은 이제 반기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금의 어떤 투박한 성질은 을목에게 감겨서 나도 조금 이렇게 좀 묻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천간에 변하지 합화해서 변하지 않는 오행 중에 하나가 이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병신합수, 그다음에 갑기합토, 무게합화, 또 뭐 있습니까? 정임합목 다 변하죠. 근데 을경합금만 안 변해요.
금만. 그만큼 이 경금은 이제 의리의 대명사. 의리의 대명사. 의리의 대명사.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고 쓸데없는 사람 다 가라. 우리는 굳건하게 딱딱하게 뭉치겠다. 이런 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의리파가 많죠. 혁명의 기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경. 그래서 정제를 항상, 그죠? 정제를 항상 확보하려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 정제의 성분, 월급과도 같은 재산,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을병이죠. 갑을병. 갑을병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그 경병충이라 하기도 하고 화극금에서 극한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보면 지지의 어떤 왕세 강약, 즉 신강과 뭐 격용으로 보면 신강과 신약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글자가 우리가 말하는 식재관, 경금이 식신상관, 재성, 그죠? 정제재성, 그다음 관선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지배하고 있으면 이 경금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 약하게 되면 이 참을성 부족, 화극금, 이 경병이 화에 의해서 내가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화남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끊김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의 이제 이게 뭡니까? 자기 어떤 스펙을 쌓는 거죠. 평관. 그죠? 평관. 평관 알죠? 적장에서, 그죠? 그 전쟁에서 내가 나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급장을 얻는 권위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를 딱 펴고, 사람을 만나면서 아니면 사회 직장 생활에서, 조직 생활에서, 어깨를 편다.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지? 이 상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이 무너지죠. 나의 얼굴이, 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예? 상관이 저렇게 충분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에, 상관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 얼굴이, 체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얼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글자가 들어오에 따라 내 관을 건드리면 체면이 상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보면 이것은 좀 예쁘죠. 경금은 조금 투박한 그 무쇠덩어리. 그러다가 이제 정화에 녹이는 불로서, 인공적인 불로서 화극금을 해주니까 적절하게 제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경금인 남자가 자식을 놓고 내가 따듬어지는 인생이다 이래 보는 거죠. 자식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른 명예죠. 정관의 명예로 볼 수 있어요. 정관의 명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화권에 있는 합법적인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공무원 또는 어떤 좀 다른 공무원 버금가는 어떤 대기업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정화라는 것이 또 활인성의 또 조직일 가능성이 많죠. 활인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관의 어떤 명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갑을병정 무토는 이제 큰 땅과 산에 비교하는데 이게 이제 금광석이 이제 묻혀 있는 격이라. 그래서 묻혀 있는 격인데 여기에 이제
간목이 을목을 투관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격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산에 광석이 들어있는데 나무가 잡목이나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어떻게 돼? 그 광석을 캐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제 가불목이 없고 그냥 막 토가 있고 금이 있으면 막 건강석 캐서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그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 금을 캐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용법은 뭐냐면은, 이 묻혀있는 금을, 여러분들이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은 이 큰 산이나 땅이 묻혀있는 그 하나의 금광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로 이제 극을 하고, 극을 하면 뭡니까? 파헤치고, 파헤쳐서 이걸 끄집어내, 경금을. 그래가지고 정화가 있으면 화극금 시켜서 아주 좋은 쓸모 있는 경금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아름답다니까. 쓸모 있는 경금으로 만든다. 목국토해서 토를 걷어내서, 그지? 금을 꺼내서, 그죠? 화극금 딱 시키니까 완전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천간에. 요런 어떤 용법도 있다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경금이 기토를 보면, 이것은 농가밭에 광석, 농가밭에 돌멩이 큰 게 박혀있는 형국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만약에 좀 신약하다 그러면 기토가 이제 정인의 역할로서 나를 더 학문적 이런 라이센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토가 별로 필요 없을 때는, 토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금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과잉 보호, 토가 너무 많으면 어머니에 대한 과잉 보호에 의해 내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약할 수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지식이 이론적이라 탁상공론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머리 굴려서 하기 때문에 행동적인 공부다, 그런 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가불비 무기경이죠. 경신. 경이 있는 것은 투박한 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이제 우리 화극금의 재련을 받아야 하나의 재련된 금으로서 예쁘게 된다. 이래 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무쇠 덩어리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재물파재, 재물파재. 이런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업사로 인한, 즉 똑같이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해서 내가 뭔가 재물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정신적 역량이 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이런 게 우리가 비견급제의 특성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금이 올라탑니다. 신금이 올라타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급제라고 하긴 하죠. 급제를 하기는데, 사실 이 두 존재에 대해서는 이 경금은 투박한 원석 덩어리와 신금의 예쁜 보석이 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다쳐요? 이 다친다니까. 그죠? 이 다친다니까. 경금이 돌로. 그러면 이 돌이 있잖아요. 신금과 경금이 서로 부딪힘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임수라든지, 그지? 요 소통을 시켜주면 물에 이제 이 보석하고 경금이 섞이면서 이게 치지를 못하는 거야. 좀 무모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삭감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금은 경금에 와서 상처를 많이 당합니다. 예쁜 금은 항상 물로서 깨끗하게 씻겨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경신, 그리고 임계, 임수와 경금의 관계는 썩 나쁘진 않아요. 이 둘 관계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경금은 아직까지 그 뭐 재련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는데 금을 녹여서 뭡니까? 깨끗한 물로 씻어주면 이게 경금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봤을 때는 괜찮아. 그죠? 씻어진다는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는. 근데 이게, 그 다음 글자가 이제 개수가 오죠. 임계에. 이래 되면 좀 상황이 조금 틀려지는 게 있어요. 자, 이 개수는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쭉쭉쭉쭉쭉 이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쭉쭉쭉 내리다 보면 다 씻겨지지 않아. 비가 쭉쭉쭉, 여기 만약에 이게 하나의 그 금이 하나 있는 거죠. 비가 쭉쭉쭉쭉 내리는데 요 면만 비가 내려가지고 반대편에 여기 습기가 차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씻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수 같은. 그건 직접 길어다가, 임수는 가두오신 물이지, 그죠? 이 물을 갖다가 내가 길러서 내가 씻겨져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성실함이 많이 따르고, 이것은 약간, 조금 조금 게으름이 좀 생기는 구조죠. 그래서 비가 오히려, 경금을 완벽하게 씻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또 개수는 또 그죠? 이 병화를 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국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병화를 또 근접하게 못하는 글자가 이 개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두 개만 가지고는 전부 다 우리가 사주를 다 판결해서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사주 팔자 전체를 관찰해서 보는 것이 사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정확한 판단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하나 제가 준비를 몇 가지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 샘플. 경자입니다. 경자일주. 여러분들 경자일주 하면은 이것이 상관이죠. 상관. 이 상관이라는 것은, 모양을 뭉갰다. 모양을. 어떤 그 관의 모양을. 그지? 그렇죠. 상관, 경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관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집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으면, 원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이 안에 이제 오화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그죠? 경오일주다 하면은, 이 오화는 정관이잖아요. 바른 집안을 얘기해요. 바른 집안. 그러면, 전통적으로 바른 집안 같으면 뭐예요? 내려온 것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 딸, 그죠? 손도 손아의 가정을 이렇게 딱 꾸리는 것을 우리는 정관의 모양 형태로 우리는 봅니다, 가정을. 나는 이런 모양으로 가정을 꾸릴 거야 하는데, 여기 그죠? 좌우축으로 하는, 상관경관을 하는 좌우축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깨진 겁니까? 오가 깨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면,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 경금일간이 이제 부인과의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흠집이 발생해서 이게 뭐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경우, 뭐 이혼이나 부부와 사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든지 자식의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잘 살다가도 자식들이 진로를 위해서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또 그 배우자가 어떤 일로 해서 뭐 해외를 간다든지 막 객지로 가서 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적인 관계, 진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뭔가 다 흩어지더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자가 들어오면 어떤 가족적인 이 바운더리를 이런 것을 흐트러 버리더라는 얘기인 거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자일주는 이제 지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애정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 이 말, 애정적인 부분. 그래서 상관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있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관이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유정, 자식을 끼고 있는 유정. 그러다 보니까
자식 놓고 서방이 멀어지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상관격이 보면 자식에 대한 유정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자식이 좀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뭐, 아들 아니면 딸이다. 아니면은 자식이 있는데 빨리 뭐, 분가돼 버렸다, 자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자의 경우도 관에 대한 멀어짐, 이런 부분들도 항상 발생한다고.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이제 원령이 이제 평관, 병인이단 말이에요. 병인, 또 갑인. 범이 세 마리다. 뒤에 시지가 무인. 범이 세 마리, 범이. 와. 범이.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대나무에다가 호랑이 한 마리, 세 마리 있는 격이네. 쭉땡이. 여기 보면 조상 선대에, 와, 대나무 같은, 그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 있었다, 이러면. 이게, 과거에 전생에, 조상이. 그래서 이제 범이 이제 세 마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좀 어떻게 돼? 경금이,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경금이 인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 어리죠? 경금이 인을 쳐다보니까 어리잖아요. 이제 어리잖아요. 범을 보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인에 뭐 절지라. 아주 약하다니까, 경금이 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저 뭡니까, 이거? 호랑이 쟤들이잖아, 쟤. 여자. 이 남성이거든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라.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경금이 절 돼 있다니까. 절을 해야 돼, 절을, 이렇게. 절. 삼배를 해, 삼배. 한 배, 두 배, 삼배. 그래, 항상 구부려야 되는데, 경금이 양간입니까? 은간입니까? 안 구부린다니까, 경금은 또. 지가 막, 무쇠덩어리 해가, 이래 있는데, 결과로는 절절절 해야 돼, 절절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가 많아서 내가 약해졌다, 이 말인데, 내가 굽힙니까? 안 굽힌다니까, 경금은. 와, 이런다니까 또. 나중에 하면 진대. 진다고. 그래, 우리가 이걸 이제 제다 신장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제 뒤에 이제 이성이 있는데, 앞에 전부 다 뭡니까? 식상, 재성, 관살돼 있으니까, 얼마나 이 경험이, 힘들겠어요. 그죠? 원래 내 일간이 뿌리를 두고, 그죠? 비경급제 뿌리를 두고, 또 인성이 있을 때, 좀 내가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하는 뚝심이 있는데, 이 팔자는 가다가 너무 힘이 든 거야. 막 가다가, 그죠? 끌고 가려니까, 쟤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헤어지는 게 다반사지. 예, 실제로. 그래, 이제, 집사는 또 범띠라, 또, 범띠의 분이고. 일단, 여자들은 만나면 범상이라. 그러니까, 진짜 범상이라니까. 여자들이 진짜 대단해.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경금이 어디서부터 길러집니까? 진사, 오미, 그죠? 그 신유, 이렇게 갔을 때, 경에서 양지, 생지, 그지? 목욕, 관대, 이 갔을 때에 점점점 가을 쪽으로 갔을 때 자기 어떤 신체나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뚝심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아주 어린 거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금이 이런 어떤 양간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머리를 안 굽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또 안 굽히는 게 목이 많으면 또 머리를 안 굽혀. 자기 자체가. 목이 많으면 원래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힘이 뚝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에서는 인성이 없죠, 그죠? 인성이 없잖아요. 죄만 많고 인성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이제 가방끈이 좀 짧거나 아니면 지식이 조금 짧거나 아니면 뭐 어릴 적에 도중에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하거나
오래 이제 공부를 못하는 시기 같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팔자 같은 경우에 옛날 같으면은 제가 많으면은 상과도 많아요. 상과에는 이 편제가 많으니까 상과도 계열도 많고 한데, 그래 이제 이 팔자가 일단 인성의 보조가 이게 뒤늦게 있잖아요. 인성. 근데 되니까 공부를 내가 만학을 하느냐, 유학을 가서 하느냐, 또는 실제 육친적으로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삽니까? 어머니하고 산다니까, 이래 되면. 말년에. 실제로 어머니하고 산다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공부로 내가 짝을 짓느냐, 실제 어머니하고 내가 짝을 짓느냐. 어머니 모시겠죠. 어머니 이제 뭐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시면 이제 많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복양하면서 사는 어떤 세월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재가 많다는 것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돈의 금전에 대한 치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제가 아니고 편제 속성이기 때문에 이 불은 이제 뭡니까? 그 노름, 그 다음에 복권, 복권, 토토복권, 스포츠 복권, 그리고 내기. 편제가 많으면 있잖아요. 내기 안 할래? 내기 안 할래? 니 만다, 내 만다, 내기해줘. 우리가 100만 원 됐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많으면 내기를 좋아해. 무조건 내기. 축구에도 내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살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인신사회를 역마살로 보는데, 지살, 역마살, 겁살, 또 뭐 있어요? 한 개 더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화기가 아니고. 아니, 인신사회가 그래. 역마살도 되고, 겁살도 되고, 그지? 지살도 되고, 하나 또 뭐 있으면 뭐 있더라? 망신살,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띠 기준으로 하면 지살이잖아요. 그죠? 지살은 보통 이제 움직인다, 멀리 뭐 해외를 간다. 우리가 신살에 보면 이제 지살을 뭐랍니까? 외무부 장관 이래 보잖아요. 외무부 장관. 근데 밖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크게 열어서 이제 국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어떤 그런 살을 두고 지살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살이 이제 3개 있으니까 누가 돌아다닌다, 여러 가지 살. 여자들이 굉장히 활동적이다, 집에 가만 못 있는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이 여성들의 사무직보다는 외근직이 많다, 또는 지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자동차나 통신이나 무역이나 건설 쪽이네, 이런 쪽에 밥벌이 터전으로 쓸 가능성도 많이 남아있다, 이래 본다. 이것을 이제 여자들이 쓰거나, 아니면은 쟤니까 부친이 쓰거나, 그쵸? 부친이 쓰거나, 집사람이 쓰거나, 또는 내가 이런 지살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면서 운전도 한단 말이에요. 지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관광버스, 예? 그 다음에 그 학원 애들이 이제 태워서 이제 학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그런 이제 했고, 렌터카 사업을 내가 처음에 했다가 이제 뒤에 말아버렸는데, 그래 돈을 좀 깨먹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요 관이 떠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관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유명 메이커를 하나 인연이 있다 봐야 돼. 유명 메이커. 직장이잖아, 조직, 평간.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한전선, 지금도 대한전선 있어요. 옛날에 그 TV 보니까 대한전선 있었잖아, TV에. 이게 대한전선이 이제, 대한전선이 보통 그 선로거든, 선로. 그러니까 옛날에 집집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그 TV를 선을 깔아줬는지 유선이죠, 유선. 그걸 깔아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 지사를 쓰니까, 이제 차 타고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제 AS 요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강한 게 있으면 이것을 다 직업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 누구의 덕에 의해서 갖겠어요? 이 사람이 그 준공무원이네. 준공무원. 예? 준공무원. 예? 준공무원. 이게 뭐가 필요하지? 오행저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많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수가 필요하죠. 양기로 받아. 이 춥다 덥다를 떠나서 인도는 추운데 그걸 떠나서 양기가 많으면 음기를 땡기를 하죠. 그럼 지역이 어디냐면 준공무원인데 버스를 해. 응? 버스 인지사래. 버스를 하는데 누구와 뭐 어디 얘기하면 알아. 그 뭐 몇 번 버스가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땡깁니까? 물을 땡기니까 저 어디고 영도 물가 아닙니까? 섬. 영도 섬이잖아. 물을 땡긴다니까. 그 가서 버스를 하더라는 얘기지. 항상 그 양기가 태고하면 음을 땡긴다고. 이래라니까. 어디 가서 버스 할까에 물어보. 그냥 물가가 해라, 저. 물이 있는데 그거 땡겨. 너 오래 간다. 이 음량 짝이거든요. 오래 간다. 그것을 이제,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호를 일단 춥지만은, 이제 그걸 떠나서, 양기가 많잖아요. 그죠? 이 양은 많으면 음기를 땡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47대5의 무인이잖아요. 지금이네. 네, 지금 이제 버스를 하고 있는데, 영도에서. 그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들어가죠. 이러면 직업적으로 쓰면 돼, 지사를. 그죠? 지금 하는 일에 잘 쓰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있잖아요. 오행 판단법 있잖아요. 실속은 뭐지? 실속이 있다, 없다는 검수. 예? 실속 있다. 실속이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은 뭐예요? 목화. 이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말을 막, 제한적이다. 진짜. 검수는 시속적이고 실속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목화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팔자도 눈으로 딱 봐요. 그러면 시속적인 거는 그냥 이런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 근데 이런 양태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 쓰면 그냥 막 남들한테 봉사 잘하는 거지. 네. 한번 쓸 때 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적인 대세 판단법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3초 만에 딱 보는 사주가. 그리고 양이죠, 양. 이 여인들. 이 목화입니다. 인옷을 화국으로 움직이거든. 그럼 이런 여인들은 돈을, 잘 지르겠지. 잘 지른다니까. 뭐 필요하노? 바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상의도 안 해. 그러면 뭐 샀다. 아니면 뭐 사야 되는데 하잖아. 그러면 미리 다들 있어. 그러니까 이 먹기가 빠르잖아요. 그지? 범위 빠르잖아. 먼저 다 해놓고, 뭐 좀 사야 되는데 어떤 돈을 다 해놓은 거야, 자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범의 속성, 그리고 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 시작이 빠르다.
시작이 빠르다. 이래 보는 거야. 그래서 행동 급하다 표현도 이런 어떤 목기의 성분이 많으면 행동이 굉장히 급해요. 이런 것들이. 조절력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음기가 그걸 이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인성을 떠나서, 그죠? 인성 기다리는 것, 참을성 이런 걸 떠나서 금수의 에너지가 이 양기를 조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곳도 좀 덜 나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 사람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여자 관계는 여자는 이제 이혼을 했지. 이혼을 하고. 격각 치는 거예요. 격각이지, 격각. 이거 안 맞아요, 격각. 이 격각 상태는. 수생목이 아니고, 격각이 격각. 상관생제가 잘 안 돼요. 예? 아시겠죠? 해는 이렇게 해가 올 수는 없죠. 경에는 없으니까. 자하고 신자진수와 인호수 화국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 생을 격용에서는 상관생제가 된다고 하지만 상관생제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월의 자수가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월의 자수는 차갑다, 물이. 근데 봄을 생활하니까 성장이 잘 됩니까? 안 되지. 차가운 물이 이렇게 수생목을 받는데 잘 안 되지. 어렵게 뭔가 생을 해주려니 상관생제를 하려니까 뭔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격각사를 잘 아셔야 돼요. 격각사를.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인성이 오면은 오히려 좀 자기한테 맞죠? 그지? 인성이 오면 조직 생활이나 이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간인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살면서. 지금은 보니까 어머니를 가져다 쓴 것 같아. 어머니도 지금 무토가 뜨니까 제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 이제 모시고 살거든.